모두를 위한 감염관리. 어렵지 않아요. 쉽고 간단한 감염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감염관리의 기본인 손위생. 손 씻기,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외과적 손위생을 모두 포함해 손위생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해 40에서 60초,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 20에서 30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위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료기관 내에서 미생물의 주된 전파 원인은 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손위생은 병원균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위생은 의료 종사자들의 오염된 손으로 인한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예방합니다. 그럼 손위생은 언제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손위생을 꼭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 먹기 전, 환자 접촉 전후나 환자 주변 접촉 후, 기저귀를 갈거나 소변백 취급 후,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에 손위생을 꼭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 손등, 손깍지, 손가락, 엄지손가락, 손톱, 바등 가까움톱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세균 걱정 끝! 잠깐! 손 씻기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기를 제거한 손보다 무려 500배나 많은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티슈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여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환경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환경관리에는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와 액체, 화학제를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청소는 병원체 수를 감소시키며 소독은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독 전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나 소독하는 동안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마스크, 장갑, 가운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타월에 청소 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후 닦아야 합니다. 청소도구는 장소별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청소나 소독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때 문고리, 침상 난간, 호출벨, 키보드와 마우스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청소,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주변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재사용 청소도구는 세척 소독 후 꼭 건조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청소 소독액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매일 희석하여 당일에 사용해야 하고 남은 소독액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환경부 승인 소독액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 소독은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위에서 아래, 안에서 밖 순서로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한쪽 방향으로만 닦거나 닦은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소독제로 사용되는 락스는 상황에 따라 희석 방법이 다른데요.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1000ppm의 희석액을 만들어 볼까요? 냉수 1리터에 20ml의 락스를 섞으면 끝! 락스 뚜껑이 보통 10ml이므로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최소 3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 때에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동시에 열어주세요. 환기 설비는 외부 공기가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고 내부 순환 모드는 지양해주세요.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자연 환기를 수시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손위생과 환경 관리를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모두를 위한 감염 관리 꼭 지켜주세요.